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다양하고 많은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월 첫날 2분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1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뭐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 전 세계 증시가 5년 만에 1분기 상승률이 역대 최대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그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지금 지난 주말 부활절 연휴를 보내고 나서 뉴욕장 이제 아시아 시장 열리면서 그쪽도 지수 선물은 이제 시작하는데 강하게 출발하네요. 이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뭐 이따가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만 얘기했지만 지금 유럽도 엄청 좋아요. 유럽도 좋고 뭐 일본 증시 니케이도 계속 좋고. 다 좋고. 예. 예. 바로 모셔보죠 그러면. 그래요. 디멘전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한번 1분기 한번 총평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제 벌써 1년에 4분의 1이 지났네요. 네, 이게 시장이란 거는 이제 우려의 벽을,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그렇죠. 뭐 예. 네. 1분기 작년에 워낙 11월, 12월에 많이 올라서 예. 올 들어와서는 좀 걱정스럽게 시작을 했지만 그거를 보기 좋게 뒤따돌리고 1분기를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고 오늘 또 하필이면 만우절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거짓말같이 좋은 일들만 있는 그런 또 이제 2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PC 특히 네. 지난주 특히 이제 나왔던 것들 뭐 이따가 이제 그 분기 전반의 흐름 1월 분기의 흐름이 있는데 확실히 1월은 AI가 1, 2월은 주도를 했고 네. 이제 3월로 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좀 다른 분야로 좀 확산이 되는 모습 분명히 있고요. 근데 다만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들은 분명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감지가 되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같이 아까 반도체주 계속 저희가 앞에 모두에 언급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라고 하죠. 네네. 리더가 아니라 뒤따라서 지금 예, 올라가는 예.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우리나라 최대 대장주가 쫓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좀 다행스러운 1사분기의 마무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주말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가 됐잖아요. 일단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평가죠. 맞습니다. 근데 예. 워낙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들이 CPI, PPI 발표되면 PC 조정을 막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미리 그러니까 힌트를 보고 이제 맞추는 연습이기 때문에 PC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면 이제 전체 PC는 전월 대비 발표가 이제 예상치보다 살짝 낮은데 뭐 비슷했고요. 근원 PC가 이제 정확히 부합해서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의미 있게 볼 만한 거는 앞에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소비자 근원자 실질 소비자 지출 이것이 원래 전월 대비 0.1 1월 달이 눈이 오고 뭐 그래서 좀 안 좋았다 그랬다가 네. 2월 달도 좀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소비자 지출이 0.1 대 0.4니까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연율로 하면은 연에 1.3% 대비 거의 이거는 5%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미국의 소비가 꺾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그 지난주 주말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그러한 경기 지표들은 시장에는 일단은 약간 안도감을 준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다만 문제는 저거를 연율화 시켜놓고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3개월 평균 그 선은 살짝 고개를 드네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스럽다고 하셨는데 파월이 지난주에서 우리가 보는 PC 지표들이 1월 달은 좀 이상치였고 네. 많이 높았고 네.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저기에 지금 전체 PC 물가나 근원 PC 물가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로로 그 붉은색 직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 연준의 타겟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 말부터 1월까지
근처에 다 간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바닥을 다지고 이게 올라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서 연준 입장에서는 적어도 매파들은 걱정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수치들이 나온 것만은 맞고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른 수치들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앞서 보여주셨던 그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웃돌았고 연율로 봤을 때도 그런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는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수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연착륙을 기대하는데 예. 무착륙 시나리오로 가는 예, 거거든요. 노랜딩 쪽으로. 이제 무착륙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기 과열이고 과열. 네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제 여름 이후로 넘어가면서 금리를 낮추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한테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 지표를 자꾸 말씀 주셨는데 네네. 고용 지표라도 조금 안정돼서 좀 내려오면 그나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지금 시장은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네. 신규 고용이 좀 줄어들기를 오히려 바라는 마음이 시장에는 일부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 묘하네. 예. 그리고 이제 근원 PC 요건 예. 좀 드시면 돼요. 원래 연준이 그 사이에 이것저것 찹대고 포대고 딱 예. 요것만 보자 예. 하게 이제 소위 이제 주택을 뺀 예. 이제 소위 우리가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뺀 걸 근원이라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택 가격까지 뺀 세 가지를 다 뺀 거를 보는 게 이제 수포코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수포코어를 보시면은 모습이 조금 더 걱정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미국 근원 PC인데 주택을 제외한 거. 이게 여전히 이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근원 PC하고 거의 유사하게 우상향을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오른쪽 여기 이제 서비스 물가는 보시면 레벨 자체가 거의 4.5에서 5% 가까운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3개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혀 사실은 수포코어는 2%대에 도달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위로 바로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실 고용 지표를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물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죠. 저게 다 임금과 연동이 돼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고용 지표가 소위 이제 쿨링 다운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이렇게 하향 안정화돼야지 저 소위 수포코어와 서비스 물가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연준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측면에서는 결국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더 중요해지는 이번 한 주가 된다. 이렇게 그러게요. 이번 주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졸트 구인 이직도 있고 또 ADP 민간 고용에다가 또 고용 동향까지 맞습니다. 다 줄줄이 예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또 한 주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미국하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좋거든요. 중국 조금 제외하고 이 근거는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유럽도 사실 더 들리는 얘기는 경기가 그렇게 좋다고는 안 들리거든요. 이제 뭐 그거는 그러면 그걸 벌써 뭐 소위 먼저 네네네. 예. 1, 4분기 또 1월 네. 그러니까 1개월 네. 그다음에 3개월 합쳐서 네. 이제 연초 예. 이후가 이제 3개월 딱 됐죠. 네네. 를 놓고 보면은 이제 성적표가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연간 그러니까 1, 4분기 졌죠. 연초 이후로는 뭐 보면 미국의 나스닥이 역시 제일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1개월 3월 달만 놓고 보면은 미국 나스닥이 상당히 거의 그 소위 그 시쳇말로 똔똔이라고 하죠. 거의 보합 수준에서 이제 끝나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예. 일본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사실은 제일 좋았으니까 작년에 내내 좋았고 1, 4분기 1, 2월까지 좋았던 그러한 지수들이 3월 들어서는 확실히 쉬고 있다. 어허.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반면에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이 전반적으로 1월 달 3개월 다 상위권으로 좀 다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만 가권하고 한국 코스피는 확실히 AI발 반도체의 반등에 힘입어서 상위권의 랭크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이 왜 좋냐? 결국 중국이 본격적으로 부양을 하면 가장 산업적으로 연결돼 있는 유럽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하나. 네. 그다음에 미국보다 유럽이 금리 인하를 빨리 인하할 거라는 또 기대감 하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유럽의 기업들은 유럽 경기의 영향을 받기보다 전 세계의 영향, 특히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유럽의 상장은 돼 있으나
유럽의 소위 대형 메이저 기업들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이 미국에 있거나 다 예. 해외라 예. 유럽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주가 흐름에서 유럽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잘 열려 있는데 보시면 미국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담스러워하는 게 비싸졌다는 거죠. 너무 많이 네네. 올라서 워낙 실적이 좋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주가가 더 빨리 올라서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자료인데 장기 한 30년 차트에서 놓고 보면 파란색 선이 S&P 500의 선행 PER입니다. 보시면 거의 최상위 한 과거 한 10% 타일에 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10분위 로 보면 거의 맨 위에 랭크될 만큼 비싸졌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유럽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평균 수준의 지금 그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만약에 유럽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미국보다는 유럽이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측면에서 예. 그리고 기술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는 유럽이 적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부담이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유럽이 미국의 대안으로 나타나면서 서서히 유럽의 그런 성과가 좀 더 나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저 파란색 S&P 500의 선행 PER 이렇게 레벨을 보면은 2000년 닷컴 버블 문의 오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팬데믹 장세, 유동성 장세 그때 대비 조금 낮은데 얼핏 보면 좀 더 가도 될 것 같고. S&P 500이요. 근데 뭐 사실 전고점을 꼭 도달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비교할 수는 없어서 그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거꾸로 2008년대는 낮았음에도 저때 무너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하. 네. 2008년에는 네. 그러네요. 네. 예. 네. 지금 그러네요. 저 그래프 잘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엔비디아 그 뭐 천불이 뭐라고 내친 김에 그냥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못 가네요. 뭐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사실은 받쳐주면은 또 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음. 아니, 저는 앞서 저희 물가지표 얘기를 좀 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보면 유가 상승세가 좀 심상치 않아서 맞습니다. 이게 또 좀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병주고 약주고인데 예. 거꾸로 이것 때문에 에너지 종목이 이제 좋아지는 이따 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한 달여 전부터 계속 에너지를 봐야 예, 된다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좋아지는 원인이 되지만 거꾸로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물가 상승이 압력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기대 심리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헤드라인 CPI라고죠. 예. 전체 소비자 물가를 대표적으로 선행해서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미국의 CPI가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것이 보라색 선, 요거보다 이제 하나 더 전 그래프입니다. 3번 그래프, 네, 3번이라 돼 있는 거기 보시면 보통 미국 CPI라는 것이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라색이 미국 CPI인데 요거보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한 달 정도를 더 먼저 보는 게 휘발유가인데 갤런당 지금 3.5불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위기 때 거의 5불 갔었던 거에 비하면 아직은 낮지만 작년도 수준까지 지금 다시 치고 올라온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 한 10월부터는 빠르게 올라와서 2.5불에서 3.5불까지 올라오면서 부담감이 이제 확실히 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는데 코로나 전과 후가 예. 그 미국의 그 소위 출퇴근 거리가 네. 거의 뭐 한 20%에서 30%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도심에 막 몰려 살다가 재택근무하면서 멀리 가면서 예. 이제 좀 잘 사는 분들은 아주 멀리 갔고요. 한 50마일 이상 늘어났고 제일 못 사는 분들도 한 10마일은 더 멀어져 있는 평균적으로 한 30마일 이상이 멀어졌습니다. 결국은 출퇴근 이제는 재택근무 많이 줄면서 이제 출퇴근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진 게 휘발유가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는 그럴 수 있겠네요. 분명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원이 아니라 좀 헤드라인 CPI는 오른쪽으로 끌려 올라갈 휘발유 때문에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준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지표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월달 금리 인하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6월 달에 지금 아까 앞에서도 지금 CME 그 페드워치에서 6월 달 금리 인하가 살짝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네네네. 제가 어제 봤을 때 55%인가 60% 예, 가까이 됐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6월 달에 내리려면 지금 3월, 4월에 PC를 다 확인을 한번 하고 네. 5월 달 CPI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지속되고 지금 드라이빙 시즌까지 들어가는 걸 감안한다면 소비자 기대 심리, 물가 기대 심리가 다시 위로 좀 끌려 올라갈 확률이 있어서 6월 달도 솔직히 좀 가봐야 될 확률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근데 유가가 조금씩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뭐 구리 가격 같은 비철금속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측면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수요 증가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간 것이 기술주 위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병주고 약주고라 말씀드린 게 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약을 주는 거는 전반적인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에 징표가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최근 들어 이렇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고퍼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주가 약주가 되는 것이 한 원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별 말씀드립니다. 수익률에도 최근에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앞에 이제 시장하고 예. 흐름하고도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나스닥 백이 아까 3개월은 좋았는데 1개월은 지금 최근에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좀 10개, 11개 그 업종 구분을 놓고 보면 정보기술, IT가 확실히 좀 헤매고 있고요. 경기 소비재도 좀 아래 낮아 있습니다. 저기 안에 이제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부동산 최근에 금리가 좀 강하니까 아무래도 좀 안 좋고 반면에 왼쪽 좌측으로 보시면 확실히 에너지 좋고요. 유틸리티 좋고 소재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분위기 자체가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은 맞긴 하지만 확실히 그 사이에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에 많이 차 있던 그러한 업종보다는 포트폴리오에 비어 있는 부분이 위로 튀고 있다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대표님 우리 한때 왜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여의도에 이렇게 운용하는 쪽이나 뭐 개인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 이제 2차 전지 섹터만 달릴 때 나머지 좀 이렇게 소외당할 때 야 이거 2차 전지가 좀 멈춰줘야 이거 다른 것도 가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반도체만 가요. 약간 느낌이. 예, 맞습니다. 이 요런 어떤 또 이렇게 되면 또 반도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입장에서는 참 오랫동안 마음고생 끝에 이제 좋은 시절을 맞았는데 이게 또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또 수급에 쏠림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대세상승이라는 거는 다 같이 손잡고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같이 거. 올라가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특정 부분이 이제 옮겨 다니는 네. 전형적인 이제 순환매 장세인 네, 거였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뭐 기관, 개인, 뭐 외국인 다 같이 쌍끌이를 사면 좋긴 하겠지만 새 쌍끌이로.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직은 그 정도의 힘은 아니고 네.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달러가 여전히 강세. 예. 그리고 금리도 뭐 그렇게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고개를 들면서 연초 이후로는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소위 유동성과 경기 확장에 의해서 모든 분야가 다 같이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좀 아무래도 좀 힘이 좀 달리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직은 좀 순환매에 가까운 장세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라간다고 모든 다 똑같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확실히 이제 업황이 좋은 부분 위주로만 지금 이제 딸려 올라가거나 그 사이 못 올라간 종목들이 대표로 삼성전자 그 사이 SK 하이닉스 비해서 덜 올랐다가 지금 이제 소위 캐치업 스토리라고 그러죠. 뒤따라 올라가는 갭 메우기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실적 시즌 첫 숫자 나오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의 그러한 코멘트 되게 중요할 거고 플러스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TSMC나
경쟁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코멘트를 다 종합해서 봐야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는 그 업종 얘기를 할 때 이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고 예전엔 사실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엔 좀 많이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이 조금 더 이게 영향을 미치는 예. 말씀 주신 대로 똑같아요. 근데 성장 밸류, 이제 성장 가치 했을 때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상당히 지금 네네. 고평가로 예. 지금 와 있는 예, 예. 거고 유사하게 경기 순환주하고 경기 방어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7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경기 순환 업종과 경기 방어 업종을 일단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경기 순환 업종이란 건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성장에 가깝죠. IT, 통신 서비스, 재량 소비, 금융 산업재, 소재 부동산 뭐 이렇게 섞여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 통신 서비스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통신 서비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저기에는 구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IT 통신 서비스, 재량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경기 순환 업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 업종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필수 소비재,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거는 거의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내가 어려져도 돈을 써야만 되는 분야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구분돼서 두 개의 상대 성과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게 검정색 선인데 이게 보시면은 꼭 오실로스코프처럼 일정한 그러한 레인지 안에서 우상향 다운턴 이게 소위 주기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순환 업종이 방어 업종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이거와 따라서 ISM 제조업 지수도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괴리가 엄청 벌어졌죠. 이렇게 뭔가 유사하게 동조화해서 움직이던 것들이 괴리가 벌어지면 뭔가 기회가 오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면 특별히 딱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안 되면 그 사이에 올랐던 순환 업종보다는 방어 업종이 더 좋아지면서 저 검정색 선이 내려오거나 예.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제조업 지수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화랑으로 간다면 제조업 지수가 따르려 올라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순환 업종은 좀 멈춰서고 뭐 IT, 통신서비스 이런 게 멈춰서고 방어 업종들이 다시 올라가면서 검정색 선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국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기에 대표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에너지, 뭐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아까 업종 수익률 1, 2위를 지난 1개월 동안 났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시장이 확실히 저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지난 1개월 동안 플레이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그러면은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끈 게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주요 IT 섹터 성장주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물론 테슬라는 좀 제외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 이런 IT 업종이 최근에 좀 그래도 숨고르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재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일까 아니면은 좀 차익 실현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 어떤 가능성에 재도약? 저는 이제 여기서 경기가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예. IT가 일단 멈춰서 횡보를 하면서 예. 그 사이 못 갔던 업종이 쭉 올라가는 모습. 네. 이것이 이제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세 상승기의 모습인데 적어도 소위 기술주 투자자들의 경영진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좀 지분을 매도한다는 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내부자 거래, 이제 약간 네네. 우리로 보면 내부자 거래 그러면 뭔가 이게 범죄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이드 트레이더를 계속 열심히 이제 쫓아가면서 정보를 얻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내부의 매도자 비중이랑 매수자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장의 고점 신호, 저점 신호로 파악을 하는데 네. 내부자의 매도가 많아지면 고점 신호인 거죠. 아, 우리 주가 너무 비싸. 이제 팔아야 돼.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차트가 지금 나타난 것이 지금 이 붉은색 선인데 이게 보시면 2021년 1사분기에 최근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서 이번 1사분기에
미국의 기술주의 내부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죠. 특히 임원들 중에 최고 경영진들이 많이 내다 팔았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주가에 난 만족하고 이제 그만 이익 실현을 좀 할래라는, 물론 개인적인 그런 이제 세금도 내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최근 시그널로 놓고 봐서는 저것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미국의 IT 기술 업종이 좀 세게 가기에는 좀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는 적어도 얻을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팔란티어, 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이게 AI도 연결돼 있지만 국방 소프트웨어로는 1등 업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업체들의 이제 CEO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뭐 8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팔았네.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메타의 마크 주크버거도 거의 한 1.4억 달러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팔아낸다는 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개인들의 기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주가가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팔 수 있어라고 이제 시그널을 내줬다는 측면에서는 여기서 정말로 엄청난 이제 실적의 그러한 우상향이 있지 않고서는 주가가 당분간은 횡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신호, 이런 거를 한번 받아보실 만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 어렵게 이제 8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네. 근데 뭐 우리 또 흔히 종목 토론방 같은 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8층에서 9조 기다려요. 뭐 9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러는데 9층은 뭐 그다지 없겠지만 이제 8층은 제법 8만 원대에서는 제법 거래가 많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오늘 우리 송 대표님이 잊고 있었던 것도 만우절을 또 아까 멘트 하시면서 깨우치시 주시네. 어릴 때는 장난 전화도 여기저기 좀 하다가 혼도 나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뭐 한번 4월 중에 삼성전자 10만 원도 간다, 우리 코스피 3천도 간다고 한번 하시죠. 오늘 뭐 문제 되겠습니까? 만우절이라고요? 아니, 근데 만우절에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거짓말이 되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되니까. 진짜 가면은 예. 그렇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들만, 거짓말처럼 좋은 일들만. 예, 이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거꾸로 소장님이 하고 싶은 멘트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오늘 하셔도 돼요. 오늘은 뭔 소리를 해도 된다? 네네네네. 만우절이니까 하셔도 돼요. 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저희가 업종별로 얘기를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주요 IT 뭐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내부자 대량 매도가 어떤 신호를 주는지도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시기 문제긴 합니다만 이제 결국 연준이 좀 금리를 인하를 할 거다라는 거는 좀 대세인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될 때 이런 IT라든지 주요 성장주들한테는 나쁜 게 없을 것 같고, 그밖에 또 다른 섹터 최근에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게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 에너지 업종, 소재 업종이 상당히 1월달 1개월 동안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지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지금 경기는 침체보다는 연착륙이나 무착륙에 가까운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만일 연착륙이 되면서 침체 없이 연준이 첫 번째 금리를 한다면, 네. 그렇게 한다면, 대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0bp 정도 인하가 돼서 시장금리 2년물이 내려간다면 원자재 가격이 어디가 제일 좋았었느냐. 이제 과거에 이게 골드만삭스가 네네. 계산을 한 건데, 여전히 뭐니 뭐니 경기가 좋은 것을 그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게 그 소위 닥터 코퍼. 그렇죠. 구리. 예, 구리 박사님. 예. 네. 좀 이상한데 어감이. 구리 박사님이 확실히 제일 좋습니다. 과거에 지난 뭐 30년, 50년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금리 인하 시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 시기 했을 때는 구리가 확실히 좋았고요. 그걸 반영해서 아까도 모두의 아까 코멘트가 구리가 1년 동안 가장 최고점으로 뚫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구리가 상당히 좋고요. 구리를 포함한 산업 금속 부분이 상당히 좋다.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그 부동산 침체를 감내하면서도 투자를 꾸준히 내는 게 부동산에 들어갈 돈들을 산업 쪽에다가 엄청나게 제조업 네. 개선에 쏟아부었거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저런 산업금속 쪽에 수요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금이 좋아집니다. 실제 금리가 내려가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수당점 2,100불을 뚫어 올렸죠. 그러게요. 그래서 금이 올라가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에서는 원유겠죠. 그래서 원유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놓고 보면 원자재 가격이 저렇게 꾸준히 올라가면 이와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
기업들도 분명 수혜를 시차를 두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시차를 두고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기업들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꼭 염두에 두시고 관련된 기업들이나 ETF를 꼭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됐습니다. 오늘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로는 2,755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90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3,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1.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6,0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83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8,300원이고요. 현대차도 0.4% 상승 예상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234,000원. 기아는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1%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지금 현재 193,500원. 포스코홀딩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SDI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호가로 봤을 때도 0.5% 추가적으로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72,500원이죠. 에코프로 0.9%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627,000원. HLB 호가는 4.9% 약세가 예상되면서 1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1.2%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5,000원. HPSP가 0.5%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3,4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1.7%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23,000원. 리노공업이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57,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2.4%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14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저 호가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상승폭이 좀 올라갈 걸로 보이고 역시나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할 걸로 보이네요. 예, 그러네요. 네. 예, 뭐 예상 체결 지수대로만 간다면은 그냥 2분기도 아주 좋게 시작하는 그런 그게 예상됩니다. 근데 저기 대표님, 송 대표님 나오시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왜 이렇게 금융시장의 거시지표, 달러 시세, 뭐 금리, 아니면 무슨 뭐 금시세 할 것 없이 요즘 왜 이거하고 주식하고 서로 상관관계가 무너지냐 이거죠. 그러니 뭐 금리 오르고 달러가 강세로 가고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증시가 좀 추이를 탔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지난 2년 특히 1년 반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 초반 정도까지가 그때가 오히려 매크로 지표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었던 사실은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매크로 지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일부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의 그러한 그 관대함 또는 깐깐함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이게 보통 멀티플이 움직이게 되죠.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 오히려 이제 사실은 그 사이에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워낙 매크로 지표에 시장의 휘둘림이 컸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이제 한동안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그러한 그것이 이제 거기에 관성이 붙어서 지금이 오히려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매크로 지표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만은 분명하다. 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이 이 달러원 환율 한 1,350원 근방 같으면은 이 굉장히 예전 같으면 이거 으스스하거든요. 숫자 자체는. 근데 요즘 그런 어떤 분위기는 많이 약해졌어요.
다행스러운 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더 심합니다. 예를 그러게요, 들면 이게. 일본을 하기야 뭐 조만간에 이거 뭐 152엔을 넘냐 마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만 그러면 이제 걱정스러운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달러 대비 이제 그러한 일을 벌이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낫다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의시시한 거는 이제 남들은 달러 대비 안정인데 우리만 약세로 가면 그러면은 진짜 추워지는 거고. 맞습니다. 예. 하기야 엔원이 뭐 890원이니까 옛날에 뭐 1,000원 위에서 하던 엔화가 지금 뭐 900원 아래로 이렇게 싸졌으니 워낙 근데 사실은 결국 금리 차인 것 같습니다. 금리 차. 예,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지금 금리가 워낙 높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가 더 강세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금 그런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분기 워낙 좋았어요. 지금 뭐 우리 증시도 좋았습니다만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 이게 2019년 이후 그러니까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해요.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 근데 이제 이게 낙관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런 추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예. 아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좀 걱정할 만한 이제 지표들 제가 뒤에 한 두세 개 갖고 왔는데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낙관론이 심하다 보니까 꽉 차 있는 거죠. 이제 시장에 그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큰 바보? 예. 무슨 말이냐면 비싸 갖고 이제 싹 들어가기 좀 그런데 나보다 더 바보가 있어서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거야. 예, 이제 그게 큰 바보 이론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장에 그런 게 맞아요. 수건 돌리기, 뭐 우리는 폭탄 돌리기 이런 얘기로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증시 격언으로 큰 바보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생길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러한 시장에 말씀드린 낙관론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시장의 그러한 역발상 신호로도 해석이 되는 게 미국의 이제 NAAIM 이게 뭐냐면 미국 전미 소위 적극 투자 매니저 협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액티브 펀드라는 것과 패시브 펀드는 이제 아마 저희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액티브 매니저들 이제 적극 투자 매니저들이라는 건 기존의 펀드들 결국은 자유도를 많이 줘서 너 보고 내가 투자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투자해 주는 거. 예. 반면에 수동은 이제 우리 ETF를 그냥 네, 해석하시면 그렇죠. 되죠. 네. 이거는 정해진 그 룰대로 똑같이. 액티브 매니저 얘기 네,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제 오늘 2분기 첫 거래일이고요. 1분기 수익률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 증시, 글로벌 증시 상승률 굉장히 좋았고 이번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의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 1분기 출하량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로 놓고 봤을 때는 또 반도체수 랠리가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2,766포인트고 코스닥도 0.5% 상승합니다. 91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9% 상승합니다. 83,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5% 강세입니다. 187,600원.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으로 83만 원이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0.8% 올라갑니다. 68,600원. 현대차가 0.2% 상승합니다. 23만 4천 원이고요. 기아가 0.9% 올라갑니다. 11만 1,200원. 셀트리온이 1% 상승합니다. 19만 3,500원, 19만 4,100원.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되네요. 포스코홀딩스가 0.4% 올라갑니다. 42만 3,500원이고요. 삼성 SDI는 1% 떨어집니다. 46만 5천 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0.3% 올라갑니다. 27만 5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47% 상승합니다. 63만 6천 원. HLB가 강보합으로 10만 4,400원, 지금 0.7%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알테오젠이 0.6% 떨어집니다. 19만 6,200원이고요. HPSP가 1.69% 상승합니다. 5만 3,900원. 셀트리온지약 0.8% 올라갑니다. 10만 5,900원.
엔캠 0.4% 상승합니다. 22만 8천 원이고요. 리노공업 3.7% 강세입니다. 역시나 오늘 반도체주 섹터가 흐름 굉장히 좋네요. 26만 6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약보합이고요. 3천당 제약은 3.6% 상승하면서 14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끄는 섹터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자, HBM 쪽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또다시 달려갑니다. 지금 5% 넘게 올라가면서 14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도 보셨죠? 2% 강세고 DIT가 6% 상승, 이오테크닉스는 보합이고요. STI가 0.8% 상승이고요. QRT가 6% 강세입니다. 33,650원. 그리고 미코가 3% 강세고요. MK전자도 1.5% 상승합니다. 그 밖에 인텍플러스, KC텍도 상승 중이고요. 워트가 3.5% 강세입니다. 1,7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오늘 HBM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또 AI 관련주 내에서는 엑시콘 오킨스 전자도 2% 이상 올라갑니다. CXL 관련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엑시콘 2% 강세 29,100원. 오킨스 전자도 2.3% 상승으로 지금 9,210원이고요. 그 밖에 TLB, 퀄리타스 반도체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냥 줄줄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앞서 리노공업 보셨죠?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1.3% 상승 중이고 네페사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신재생 쪽에서는 또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 오늘도 올라가네요. 지금 SK 이터닉스가 18% 급등 중입니다. 15,230원이고요. 그리고 CS 베어링도 3% 강세, CS 윈드도 6% 강세고요. 그 밖에 유니슨, 동국 SNC도 8% 넘게 올라갑니다. 풍력에너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올라가네요. 신성델타테크, 서남, 탑엔지니어링 모두 강세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07억 원, 24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41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지금 기관이 삽니다. 각각 334억 원, 11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44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을 3원 20전 하락한 1,34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없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지금 요거는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네. 우리 또 9시 딱 되면 발표하잖아요. 4월 첫날. 계속 수출. 3월 수출. 네. 이게 작년보다 3.1%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 네. 2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2년 만에 최대치라는 네네. 얘기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컴퓨터 등 IT 쪽이 수출 증가율이 전부 플러스를 나타냈고 조금 이제 줄어든 거는 이제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tum해지면서 3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5% 감소했네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수입액은 12.3% 줄다 보니까 3월 무역 수지 42억 8천만 달러, 한 43억 달러 무역 수지 흑자. 이런 추세라면은 거의 한 500억 달러 넘는 이런 페이스라면은 연간 500억 달러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인데 그냥 환율이 NDF 시세보다 많이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 지표 호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서 시장이 빠르긴 빠르네요. 현대차, 기아가 조금 이렇게 주가가 잘 달리다가 최근 들어 조금 이렇게 주춤하던 게 벌써 요런 냄새 맡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또 그 사이에 또 1, 2월 달에 워낙 핫했지 워낙 않습니까? 핫했고. 네. 예. 네. 앞서 저희 그 액티브 매니저 얘기 좀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휴먼 인디케이터 네네. 이런 얘기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너무 주도권을 자유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전미 그런 액티브 매니저들이
그 주식을 꽉꽉 담아 이제 더 이상 담기 어려울 정도로 꽉 담으면 이 고점이 오더라라는 이제 그건데요. 지금 주황색 선이 S&P 500이고요. 파란색 선이 자신의 최대 목표되는 그러한 그 주식 비중 노출도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보시면 이건 최대 한 2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수준이 거의 100%를 넘어 103%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왼쪽이 좀 잘려서 그렇긴 한데 지금 작년 8월에 100% 한번 넘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 11월에 100%를 넘었습니다. 다 이게 보면 지수의 단기 고점 또는 이제 그러한 조정 전에 꽉꽉 채워놓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것을 이제 대세 상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수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을 꽉꽉 채워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만한 첫 번째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우리 지금 어디가 제일 잘 나갑니까? 좀 반도체죠. HBM 쪽. 한미반도체가 이미 한미반도체 지금 14만 원이 넘어섰고 14만 원 넘어가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도 그 엔비디아하고 관련된 쪽이 제일 잘 나가요. 엔비디아하고 관련된 그게 쪽.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네. 예. 바이오 쪽은요? 바이오요? 바이오는 오늘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지금 알테오젠 뭐 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제약도 좀 내림세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소폭 내림세고요. 이번 주 뭐 아마케 있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벤트 자체가 바이오 섹터에 주는 영향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순환매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 지금 뭐 로봇 쪽에 기대감은 상당합니다만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떠세요?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글쎄요. 이제 로봇 당연히 이제 그 테마로는 최고죠, 사실은. 테마로는. 네, 말씀 주신 대로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용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마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노조들의 힘이 워낙 특히 미국에서 예. 세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동화 또는 이제 로봇이 결국은 이제 휴먼 그 로이드 같이 이렇게 막 사람처럼 생긴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예. 사실은 공장의 자동화가 다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쪽으로의 그러한 투자가 지속화될 거고 그걸 AI가 움직여주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 두 가지가 이제 AI와 로봇이 맞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그 그러니까 구인난에 허덕이는 자들이 그걸 통해 갖고 생산성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이 워낙 주가가 뭐 사실은 엄청나게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좀.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지 실적이 뒷받치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저는 이제 조마조마한 맛, 조마조마하다.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금 시장 낙관론에 약간 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조심해야 될 변수들이 있다라고 좀 네네. 체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두 가지 차트를 예. 갖고 왔는데 두 번째 차트가 우리 또 이렇게 그 소장님께서 늘 관심 있어 하시는 유동성 지표. 예. 그거 한번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네. 갖고 예. 와 봤는데 말씀드린 파란색 선이 미국의 이제 순유동성입니다. 페드의 그러한 이제 대차 대조표, 그 다음에 은행 그 기간 대출 프로그램, 네. 거기서 이제 재무부의 그런 일반 계정, 그 다음에 영래포, 이제 이것을 가지고 순유동성 파란색 선을 표시를 했는데 통상 이것이 올라가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S&P 500이 붉은색 선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데 두 번의 큰 그런 이제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괴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작년 8월에 주가는 오르는데 유동성이 못 따라 오르면서 작년 8월부터 11월 초까지 조정 한 10% 이상의 조정을 한번 겪었던 거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여전히 미국의 유동성은 못 올라갔는데 최근 한 5개월 동안 지금 아마 5개월 연속 S&P 500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지난 거의 한 7, 80년 동안 5번인가 한 번밖에 네네.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변화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다. 괴리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기서 유동성을 확 늘려주거나 그래야만 현재의 지수 우상향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 조정에 충분한 빌미가 될 수 있는 지금 유동성 수준이다를 감안하신다면 네. 이번 실적 시즌과 그러한 흐름, 매크로 지표들의 흐름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네.
아, 요즘 환절기라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또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또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갖고 온 지표가 또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요것도 잡고 온 좀 게 결국은 볼게요. 이제 실적 시즌을 네네네. 앞두고 있어서 지금 워낙 우리가 눈높이가 어디에가 맞춰져 있냐면 엔비디아에 맞춰져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는 뭐 그냥 우리가 기대하면 항상 기대 이상으로 항상 예. 실적을 냈고 이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상당히 이제 좋게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잖아요. 근데 어쨌든 다 모아서 제가 전에 이제 센터장 할 때도 많이 보던 차트 중에 하나인데 네.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이제 휴먼 인디케이터 역할들을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선행해서 미리 뭘 가져가는 격이보다는 네. 보통은 좀 다 얘기 듣고 제일 보수적인 게 바텀 애널리스트들이거든요. 네. 기업 분석하는 예. 애널리스트들인데 그게 이제 저기 보면 붉은색입니다. 저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전보다 이익 추정치를 상향하는 네. 그러한 건수, 그다음에 전보다 이익 추정치를 하향하는 건수, 네. 그걸 비율로 놨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는 상향이 하향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네. 내려오면은 상향보다 하향이 더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가 지수의 증가율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이게 검정색 선이 S&P 500의 YOY 증가율이거든요. 보시면 지금 지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하면 애널리스트들은 따라가서 이익 상향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소신 발언인지 소신 추정인지 최근 들어 붉은색 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결국은 예. 하향 예. 그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것은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특별한 게 아니면 이번 1사분기가 끝나고 애널리스트들이 자칫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재상향하면서 저 붉은색 선이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일 그렇지가 못한다면 지수가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유동성 지표도 사실은 특별히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하향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경계를 해볼 만한 그러한 신호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행복감에 도취돼 있긴 한데 분명 여러 가지 지표들은 우리가 좀 경계심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반도체 포트폴리오 담고 계시지 못한 분들은 수익률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거죠.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바뀌어서 앞으로도 연말까지 우상향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담으셔야 될 거고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 못 오른 에너지 업종, 소재 최근에 보면 업종, 신재생 쪽 많이 올라가잖아요. 신재생도 그런데 이제 좀 마찬가지죠. 전통 오히려 에너지. 이제 예.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전통 에너지가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원유가 올라가는 게 예. 대표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 할고 또 이제 소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리나 이런 관련된 원자재와 연관돼 있는 기업들. 뭐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전선 관련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좀 많이 오른 것보다 좀 덜 오른 것 중에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후반부에 송 대표님께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주의하자 하면서 보여주신 뭐 유동성 지표나 저런 것들 보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일단 들고 있는 거 안 빠지고 이렇게 거럭저럭 잘 가면 붙들고는 있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막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지금은 좀 확인을 하고 가실 뭐 풀벳을 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